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요소별 원가 계산 교재 142쪽 142쪽의 요소별 원가 계산입니다. 여기는 근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자, 전 시간에 했던 원가 흐름 있죠. 그건 진짜 계속 세무이급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얘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나오면 좋지만. 자, 먼저 1절 재료비부터 갑시다. 재료비는 뭐 재료가 재료니까 뭐 그중에 2번 재료비의 분류 중에 제조활동에 참가하는 형태에 따라 주요 재료 B, 보조재료 B, 부품 B, 소모공고기고비품 B. B자 빼면 재료의 종류가 주된 재료냐, 부수적인 재료냐, 외부에서 사다 부착하는 부품이냐, 소모품이냐, 뭐 이런 거, 뭐 특별한 거 없죠. 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비냐, 간접비냐, 또는 개별비냐, 공통비냐, 같은 얘기죠. 직접비나 개별비나. 근데 우리 앞에서 원가 기본적인 용어 설명할 때 직접비다, 간접비다 뭔지 이해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할 거 없어요. 특정 제품에 소비됐으면 직접비,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됐으면 간접비. 그리고 3번. 3번이 없네. 재료의 입고와 출고 있죠. 재료 입고 출고 별다른 거 없죠. 재료를 매입해다가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창고에서 현장으로 출고하는데 재료 매입할 때 재료 매입장, 출고할 때 재료비 분계장, 그리고 입출고 내역을 적는 게 재료 원장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4번 감모 손실. 그나마 이 중에 조금 중요한 게 이거. 감모 손실. 감모. 근데 이거 감모 손실 배운 적 있죠? 오래됐지만 배운 적 있잖아요. 옛날에 회계원리 재고자산 할 때 장부 재고랑 실지 재고가 차이 날 때 감모 손실. 수량 부족이잖아요. 수량 부족. 수량 부족. 회계원리 똑같아요. 장부 수량과 실지 재고량이 안 맞을 때 자, 감모 손실이라고 하더라. 도난, 파손, 부패, 증발 등의 사유로. 근데 이게 정상적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제조원가로 보고 비정상이다. 영업의 비용으로 봅니다. 산입하고 산입하고 하자 빼요 그냥. 자, 그래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감모 손실 정상이면 제조간접비, 정상이면 제조간접비, 비정상이면 영업의 비용. 끝. 5번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재료비 소비 수량. 소비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한 건데 수량 파악 방법의 계속기록법 실사법. 회계원리의 재고자산이 똑같은 내용 있죠. 계속기록법 실사법. 두 개를 병행하는 병행법. 막 이런 것들. 두 개를 병행을 해야만 감모 손실이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장부만 하거나 실제만 하면은 감모 손실을 몰라요. 같이 하니까 병행을 하니까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역계산법이라는 것도 있다. 책에 보면 제품 하나당 표준 소비량을 정해놓고 생산량이 곱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으로 만든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화되는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생산한다면 제품 하나당, 제품 한 단위당 안 해도 돼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표준 소비량, 제품 하나당 재료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자동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실제 제품 생산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소비량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비단가, 가격 결정하는 방법의 개별법, 선입, 후입, 이동총. 어서 많이 들어봤죠? 회계원리와 똑같아요. 따로 나올 거 없습니다. 나올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 파악해라. 또는 소비액 계산이라. 즉 회계원리에 나오는 선입선출법 똑같아요. 일단 회계원리에서는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였고 여기서는 원재료 입고 출고.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노무비. 노무비는 교재 144쪽. 144쪽에 임금, 급료, 잡급수당. 임금, 급료, 잡급수당. 임금이 생산직원한테 주는 거. 급료는 사무직원이나 관리직한테 주는 거. 잡급. 발음도 이상해. 잡급. 이게 예전에 회계 1, 2급, 세무 2급까지 몇 번에 걸쳐서 출제가 됐어요. 실기 분계할 때 잡급은 잡다한, 즉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직원, 알바생 이런 사람한테 주는 임시직,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잡급이다. 참고하시. 임시고용원. 그리고 수당이고요. 또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는데 직접비가 뭐고 간접비가 뭔지 알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 끝. 그 다음에 경비로 넘어가면 돼요.
자, 책에 농업이 계산도 있네. 시간급, 성과급이 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작업 시간에 비례해서 월급 받는 건 시간급. 자기 작업한 양에 따라서 받는 건 성과급. 일 잘하면 성과급이 좋은 거죠. 일 잘하는 사람은 성과급이 좋고 일 못하는 사람은 시간급이 좋은 거죠. 경비로 갑니다. 경비 교재 145쪽 경비의 2번 그 중에 발생 형태에 따라 전기, 수도, 가스, 감가상각비, 송어품비 등등등이 있다. 그리고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자, 이 중에 문제로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조금 중요한 건 요거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가 있다는데 자, 여기서 잠깐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개념은 이게 알고 있잖아요. 재료비, 농업비, 경비 뭐가 됐든 특정 제품에 소비됐으면 직접비,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가 됐으면 간접비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기본 성격상 재료비나 노무비, 재료 원가나 노무 원가는 대개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대개는 직접비겠죠. 대개나 재료비나 농업비는 무슨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를 대개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격상 경비는 대개 간접비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선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집세 이런 거니까 대개는 간접비예요. 근데 단 특별비 특정한 일부는 직접비예요. 대부분 간접비지만 예외가 바로 얘입니다. 대부분은 간접비예요. 근데 직접비가 예외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특외제. 외제는 좋은 것이요. 그죠? 외제는 좋은 거예요. 외제는 다 좋잖아요. 특외제. 외제가 최고예요. 특외제. 특허권 사용료, 외주가공비, 제품 설계비. 특허권 사용료, 로열티, 외주가공비. 외주 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공장 내에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다 의뢰, 주문하는 거죠. 외주가공비, 제품 설계비, 요 세 가지 특외제. 외제는 좋은 것이요. 이 세 가지만 특별비, 직접비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올 만도 하지만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제조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라 월할경비, 측정경비, 지급경비, 발생경비가 있는데 그게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로 낼 만도 한데 사실 잘은 안 나와요. 보다시피 기출문제 중에 거의 없잖아요. 여기는 뭐 전 시간에 비하면 이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먼저 월할경비 교재 146쪽입니다. 월할경비는 월별로 할당한다. 월별로 할당. 즉 임차료, 감가상각비,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등과 같이 1년 단위 또는 일정 기간 단위를 총괄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발생한다. 정기적. 자, 집세, 임차료 매달 또는 1년치, 보험료 매달 또는 1년치, 정기적이고 포인트는 일정한 거죠. 핵심입니다. 정기적이고 일정한 게 월할경비예요. 만약에 1년치 감가상각비가 2천만 원이다. 그럼 1년치를 원가 계산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1년치를 나누기 12달 해요. 그럼 한 달치 소비액이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배분합니다. 나누기 12달. 1년분을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1년분이다. 그럼 나누기 12달. 근데 문제가 3개월분이다. 그럼 나누기 3.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달 똑같이 쉽게 하면 n분의 1로 똑같이 하는 게 월할경비. 그래서 임차료, 감가상각비, 특허권 사용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 임감특보세, 뭔 소린가 몰라도 어쨌든 임차료, 대표적인 게 임차료입니다. 매월 똑같잖아요. 집세 똑같잖아요. 일정하잖아요. 정기적이죠. 월할경비. 그 다음 측정경비는 수도, 전기, 가스, 수정과 시원하게 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수정과 수도, 전기, 가스처럼 계량기가 달려있는 거. 계량기가 달려있어서 계량기 돌아간 거. 측정액이 곧 소비액이다. 즉 계량기 돌아간 만큼이 소비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우리 개인으로 생각할게요. 원룸에 살아요. 원룸에 사는데 제가 이 수도, 전기, 요금 다달이 얼마씩 내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다달이 그 계량기 조사해서 그래도 저 수도, 전기, 요금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내라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돈이 없어. 맨날 놀아요. 백수야, 백수. 그래가지고 수도전기요금이 3개월치 밀렸어요. 이번 달에도 안 냈어요. 이번 달에 내지 않았으니까 경비가 발생 안 했을까요? 한 거잖아요. 경비는 발생했는데 돈을 안 준 거지. 그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돈을 줬고 안 줬고 떠나서 계량기 돌아간 만큼 측정. 계량기 돌아간 만큼이 곧 이번 달의 소비액입니다. 또 굳이 더하자면 측정액은 굳이 더하자면 여러분 집에 계량기 있잖아요. 수정가, 수도전기, 가스. 계량기가 택시 미터기처럼 딱 꺾으면 0부터 세로 시작. 딱 누르면 0부터 세로 시작. 이렇게 되나요? 아니지요? 그죠?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얘기하면 당월 검침에서 검침, 계량기 조사하는 거 검침이잖아요. 전월 검침을 빼면 그게 바로 이번 달 소비량이죠. 당월 소비량, 당월 검침에서 전월 검침을 뺀 나머지 거기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소비액이, 측정액이 나옵니다. 안 해도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당월 검침에서 전월 검침을 뺀 나머지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소비액이 된다. 다시 월할 경비 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정하다. 측정 경비는 계량기 달린 거. 그 다음 지급 경비. 지급 경비는 외주 가공비, 운반비, 수선비, 여비, 기타 등등 잡비와 같이 매월 소비액을 그달 주는 거고 포인트는 일정치 않고 수시로 줍니다. 좀 전에 월할 경비의 포인트가 뭐였죠? 맨날 넉넉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집중. 그러니까 짧게 해도 집중. 동영상은 어쨌든 여러분 체력에 맞추어서 저는 40분 강의가 5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5분도 길다. 그러면 중간중간 멈추고 잠깐 정리하고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할 때는 집중. 쉴 때는 팍 쉬고. 팍 쉬랬다고 2달 쉬고 듣고 이러시면 안 돼요. 2달 동안 안 듣고 못 들었어요. 연장해줘요. 막 이러지 말고. 자, 어쨌든 외주광비, 운반비처럼 월할 경비의 포인트는 정기적이고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정기적인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만. 그리고 일정치 않아요. 매달 달라요. 대표적으로 운반비 생각해봐요. 운반비는 그때 그달 운반하는 횟수, 운반하는 양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외주광비, 외부 업체에다 의뢰해서 제작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다른 기업에서 의뢰해서 제작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외주 주는 양, 생산을 의뢰한 양이 달라지죠. 달라지니까 원가도 달라지지. 여비교통비 매달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게 지급경비.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하면 문제로 만들기는 쉽죠. 근데 잘 안 나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얘는 소비액 구할 때 이거 어서 보지 않았어요? 전선, 당지, 당미. 회계원리 농업이나 경비나 원리는 똑같고 전선, 당지, 당미. 나머지 이게 소비액이다. 소비액을 구해서 쓰면 되는데 외운수요. 외주가공비, 운반비, 수선비, 여비, 잡비. 외운수요. 좀 빨리 읽으면 왼수요. 야, 이 왼수야. 요즘 그런 말을 안 쓰죠. 이 왼수야. 예전에는 엄마한테는 야, 이 왼수야 막 이러면서. 근데 왼수 아니죠? 그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죄송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요. 야, 이 왼수야. 외운수요. 외주가공비, 운반비, 수선비, 여비, 잡비. 왼수요 참. 어쨌든 그래서 사실 문제로 만들기는 쉬운데 사실 내용이 그게 원가가 4개밖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런 것까지 내기가 조금 거시기한 거지. 잘 안 내긴 안 냅니다. 가볍게 지나가세요. 마지막 발생경비. 발생경비는 외부로 지출되지 않고 현금 지출 없이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발생경비. 대표적으로 감모손실. 전 시간에 아까 나왔죠? 감모손실, 재료감모손실 또는 반품차손비, 공손비 이런 것처럼 반품차손비 뜻 몰라도 돼요. 물건을 팔았다가 잘못돼서 되돌아왔어. 그럼 되돌아온 물건을 내부적으로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거나 쓰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수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공손, 한마디로 불량품. 불량품인데 불량품이 발생하면은 그걸 수리하거나 뭐 보완할 때 비용이 더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공손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월측 지발, 지발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아서 하면 안 돼요. 월측 지발. 어쨌든 월 측정, 지급, 발생. 그래서 문제는 내려면 낼 건 많지만 현실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더라. 그래서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은 그냥 이 정도로 마칩시다. 이게 크게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 마치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전 시간의 원가 흐름상
재료비, 동호비, 경비 다음에는 제공품,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가 남았어요. 자, 원가 흐름 정리하시고 요소별은 이 정도로 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